음, 음, 음. 이건 제 책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29장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사퇴하다. 다음 날인 12월 15일 일요일, 그동안 함께 온 분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다. 최고위원회가 붕괴되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비상대책위원제 체제로 전환돼야 했다. 그런데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당대표인 내게 있으니 그 권한을 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버티며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최고위원회 붕괴로 대표직 유지는 아무리 버텨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만 가능하니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과라는 얘기도 있었다. 나는 사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 사태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제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올림. 이때하고 지금 생각이 같네요. 다시 읽어봐도. 쭉 보다가요. 국민의 스펙트럼은 넓고 그 양쪽 끝은 매우 어둡다. 계엄 사태가 더 그렇게 만들 것 같아 두렵다. 극단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파괴해야 한다. 진짜 민주주의자는 정치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극단주의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사퇴 회견 당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속으로는 우려하지만 극단주의자들의 집단적 린치가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말이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중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당선이 됐다면 몇 달 만에 계엄의 바다를 분명히 확실히 건넜다고 선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지금의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 보수는 어떻게 기억돼야 하는가? 보수는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한 데 대해 선민후사 정신으로 계엄을 막은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내가 축출된 후 국민의힘은 점점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는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니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엄의 밤 나와 함께 본의장에 있었던 18명을 비롯해 진짜 보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좋은지, 좋고 나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을 배신했냐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정치는 나라와 국민에 해롭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권력자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해서 나라와 국민을 어렵게 한다면 권력자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게 쉬울까? 눈 감고 입 열지 않는 게 쉬울까? 힘들어도 직언하는 게 충정인가? 그렇다. 권력자의 비리를 맞추는 것이 의리인가?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 공직자가 정치가가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오직 나라와 국민뿐이다. 나는 큰 결정은 과감하고 명분 있게, 작은 결정은 소심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이번 계엄의 밤 이후 경랑 속의 열나흘도 마찬가지였다. 계엄 저지와 탄핵 찬성이 진영 내에서 내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 것이고 현재 극단적 진영 정치 아래에서 나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쩌겠는가. 군대를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과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는 건 분명하고 내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상황인 것을. 그동안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 말을 지킬 때였다. 당 대표 사퇴직 발표를 하고 국회를 떠나는데 오랫동안 뜻을 같이 해주면서 응원해주던 많은 동료 시민들이 배웅하러 나와주셨다. 고마웠다. 추운 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라고 인사했다. 와주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떠나려는데 많은 인파로 차량 이동이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다시 차에서 내렸다. 걱정하지 마시라.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떠났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12월에 썼던 건데요. 저는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원에 가입해 주시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나라 사랑하는 분들에게 우리 당에 가입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우리 당을 바꿔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끝까지 계속해서 좋은 정치, 진짜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